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오늘 모두가 주목하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예정 가격이 공개됩니다. 왜 우리가 공시가격을 주목을 했을까요? 바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왔기 때문이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금들이 모두 이 소폭이든 대폭이든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세금 때문에 못 견디고 던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 상승은 대세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과연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가 과연 생각하는 대로 폭락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시면요. 전국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1,300만 호의 공시 예정가가 발표가 됩니다. 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언급한 만큼 급등지역 어딜까요? 용산, 강남, 이런 급등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3월 14일 공개한 다음에 4월 4일까지 이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 다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 바로 다음 달 말이면 최종 공시가격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혹자는 이 시기가 되면은 세 부담에 대한 압박이 커져서 내놓는 물건들이 많아질 것이고 대세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공시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에게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악재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14년이든 15년이든 16년이든 17년이든 간에 주택을 2개든 3개든 가진 투자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공시가격 오르는 거요? 아니거든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IMF가 다시 와가지고 현금이 귀해지지 않는 이상 집을 양도소득세를 이겨내면서까지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과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입니다.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2007년입니다. 자, 이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을 보면 28.6%가 상승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2010년도 7%,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6%, 8%, 10% 이렇게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작년 수준인 10.19%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문제는 작년 어땠죠?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단 한 건, 두 건의 거래가 아파트 값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거의 50% 육박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우성 1차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면서 급등을 했죠. 단 2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2017년 말만 해도 5억대였는데 이 2018년 말 정도에는 7억대, 그러니까 2억이 뛴 거죠. 문제는 이렇게 단 2건의 거래로 올라간 금액을 맞춰서 공시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이 공시가격 제도에 걸려있는 세금들이 61입니다. 종목 자체가. 61가지의 종목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변동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 2건으로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버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과연 이 공시가격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세금을 내게 될까요? 아니면은 반발심을 가지게 될까요? 자, 그리고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정확히는 9.13 대출 규제 이후부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말 그대로 뭐 현실화처럼 대폭 올렸다. 만약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같은 집값 하락 추세, 조정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부 아파트 단지나 일부 해당 지역구는 이번에 발표하는 공시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역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이번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폭락론자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이 공시가격 상승을 보이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일단 현재 공시가격 수준을 보면은 시세 대비했을 때 지역마다 좀 다른데 50%에서 7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현실화율은 몇 퍼센트로 이상적으로 보느냐면 80%거든요. 근데 올해도 80%까지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일단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간의 이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8.1%였고 이 단독주택이 이 51.8%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은 이 단독주택이 53% 정도로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뭐 1.2% 정도 높아진 거거든요. 토지로 봤을 때는 뭐 2% 상향됐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공동주택만 공시가율을 현실화한답시고 지나치게 높이 올려버리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조정 장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 작년에 68.1%, 올해는 70%에서 많이 잡아줘 봐야 이 75% 이내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 15% 정도 내외로 공시가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 급등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 자체가 이 강남과 용산의 경우에는 거의 50% 후반에서 60% 초반대거든요. 공시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뭐 20% 정도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많이 상승이 돼도 25% 내외로 추가 상승이 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공동주택 중에서 뭐 아파트죠. 자,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이상, 그리고 시세로 따졌을 때 15억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을 돌파한 강남과 용산,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이렇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세금 부담이 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시세가 9억 이하인 1분위에서 3분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을 포커스를 잡자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이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공시가격 상승은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바로 보편적인 증세입니다. 엄청난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왜냐? 일단 공시가격은 걸려있는 세금이 많습니다. 이 제도의 이 시스템이 무려 61가지의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뭐 재산세도 있고요. 그리고 건보료도 있고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다만 이런 복지 관련된 세금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누가 피해를 볼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세제를 보면은 일정 공시가격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내야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 주택들이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증가하겠죠. 자, 먼저 종합소득세입니다. 1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안 하는데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연 2천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경우엔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되면서 이 가격을 넘어가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 전세를 왔을 경우 이 기준시가 3억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은 주택수에서 빼줬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이 또 3억이 넘어가는 분들이 생기겠죠. 자, 바로 여기서 바뀐 게 있죠. 19년도부터는 기준시가 2억이고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인상으로 2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과세되는 주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2주택 보유자가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B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A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죠. 이거 이용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용하고. 근데 이제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B주택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금액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상속과 증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게 맞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 수준인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공시가격과 공시가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하고 20억짜리가 있으면 똑같이 공시가율이 10%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공시가격은 20억짜리는 22억이 되는 거고 10억짜리는 11억이 되죠. 그럼 공시가격이 1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래서 고가의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강했던 급등 지역의 조정 요인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니까. 하지만 이것이 대세 하락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일단 재산세, 종부세 이런 조세 부담이 늘더라도 세부담 상한선이 지금 설정돼 있죠. 그래서 급격한 세금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차츰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길게 봤을 때 이 공시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양도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지 싼 값에 던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증여에 관련된 영상을 뭐 3편 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왜 증여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거의 선택 기준은 증여입니다. 지금 현재 매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의 주택일수록 민감하니까 저가의 주택은 그만큼 민감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1분위에서 3분위 아파트들, 그러니까 저평가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낮을 겁니다. 현재도 70% 이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시가율을 크게 높이진 않을 거라고요. 따라서 지금 1분위에서 3분위의 소유주라면 재산세가 현재보다 한 10% 정도 증가 수준으로 그칠 겁니다. 또한 뭐 건보료, 국민연금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공시가격의 상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뭐라고요? 부자 증세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증세다. 공시가격 상승은 큰 세수 확보에 기틀이 된다.
왜냐? 종부세, 재산세, 각종 세금의 기준이니까. 얘를 올려버리면 세금이 다 일제히 올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 이 투자자의 입장이나 거주자의 입장, 소유주의 입장이라면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동안 작년 연말부터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높을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고 4월 말부터 이번 여름까지가 또 큰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떠들 겁니다. 또 보유세가 크게 증가한다느니 세금 폭탄이라느니 계속 뭐 악재성 기사 쏟아낼 거예요. 오늘 발표 6시 이후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간 9.13 대책 이후에 6개월간 이거를 뭐 언론에서는 몇 주 하락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장세는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조정 수준이에요. 뭐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간 6개월간은 이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기싸움, 관망, 조정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하락으로 단정지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공시가격 상승은 악재죠. 다만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시가격 상승은 주택의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하방 지지 가격대를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이길 규제는 없다. 심지어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워낙 파워가 세니까 지금 14년, 15년, 16년, 17년 매입, 특히나 17년, 18년 매입은 거의 실수요자들 위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과 그간 길게 소유해왔던 분들이 급하게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무너지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당장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캡처는 2007년 4월 뉴스를 캡처한 겁니다. 이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28점 몇 %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자, 그럼 2007년 서울이 29%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이때 이 4월 이후에 서울의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를 그려놓은 서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자, 2007년 4월 기점으로 어떻게 됐나요? 공시가격이 30% 역대급으로 상승해서 폭락이 왔나요? 오히려 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래프가 좀 더 연결이 돼야 되는데 2008년 하반기 들어서야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왜 꺾였죠? 바로 2008년 하반기 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시장 자체의 문제와 그리고 외부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꺾인 거지 절대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꺾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06년부터 규제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승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6시 공시가격 예정가격 발표에 앞서 본격적인 하락이 언론의 말처럼 올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